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지탱하는 두 가지 기둥인 형식과 마음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스님,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형식을 다 차리려니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형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진심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묻는 분들이 참 많지요? 특히 제사나 명절, 혹은 예절 같은 문제로 가족들과 부딪힐 때 이런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중요할까요? 형식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마음이 본질이지요. 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형체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서 그것을 담아낼 그릇이 없으면 세상에 전달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치 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컵이 없으면 마실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수 임영웅 씨가 노래는 결국 진심으로 남는다고 했지요? 그가 무대 위에서 화려한 기교보다 진심을 강조하는 이유는 소리의 본질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진심을 전하기 위해 그는 수천 번 연습하고 무대 장치를 점검하고 옷 매만무새를 가다듬습니다. 그게 바로 형식이에요. 마음이 주인공이지만 형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진심은 허공에 흩어지는 소음이 되고 맙니다. 뇌과학적으로 봐도 우리 뇌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자극을 받을 때 훨씬 더 깊은 감동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귀하게 대접하고 또 그것을 담는 형식을 얼마나 현명하게 써야 하는지 그 이치를 하나하나 파헤쳐 봅시다. 먼저 형식이 마음을 잡아먹어버린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 연암, 박지원 선생의 호통을 빌려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선생이 사시던 조선 후기는 형식이 마음을 압도해버린 시대였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퍼하는 마음이 본질인데 사람들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하는지 제사상의 음식을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를 두고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연암 선생은 이런 꼴을 보고 제 발밑에 흙먼지도 털어내지 못하는 자들이 껍데기뿐인 예법만 따지고 앉아있다며 아주 호되게 꾸짖으셨지요. 선생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형식은 쥐약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려 죽어가는데 선비들은 방구석에 앉아 공자니 맹자니 하며 형식적인 도리만 논하고 있었으니 그게 무슨 지혜입니까? 그건 그냥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려는 욕심일 뿐이지요. 임영웅 씨가 기부를 할 때 자기 이름이 아니라 팬클럽인 영웅시대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을 보세요. 보통은 자기 이름을 드높이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는 팬들과 함께한다는 마음의 본질을 선택했습니다. 형식을 아예 무시한 게 아니에요. 기부라는 형식은 갖추되 그 안의 주인공을 나에서 우리로 바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연암 선생이 강조하신 실용의 지혜이자 형식을 부릴 줄 아는 대인의 풍모입니다. 껍데기에 갇혀 본질을 놓치는 소인배가 되지 말고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형식을 찾아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만 있으면 됐지 형식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생각은 어떨까요? 이것 또한 아주 위험한 함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스님, 저는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한데 전화 한 통 하기 귀찮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합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현되지 않는 마음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배가 고픈데 내 마음속에 맛있는 밥이 가득하다고 생각만 하면 배가 부릅니까? 아니지요. 쌀을 씻고 불을 피워 밥을 짓는 형식을 거쳐야 비로소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임영웅 씨의 콘서트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령의 팬들을 위해 방석을 깔아두고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 대기실을 만들고 전문 의료진을 배치하는 것, 이게 다 형식입니다. 팬들을 사랑합니다라는 마음만 있고 이런 세심한 형식이 없었다면 그 사랑이 어르신들에게 온전하게 전달됐을까요? 아마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노래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셨을 겁니다. 푹신한 방석이라는 형식이 있었기에 이 가수가 정말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하는 마음의 본질이 팬들의 살결에 닿은 겁니다. 형식은 마음이 지나가는 길이고 마음이 머무는 집입니다. 길을 닦지 않으면 마음이 갈 수가 없고 집을 짓지 않으면 마음이 쉴 곳이 없습니다. 형식을 너무 무시하는 것은 마치 알맹이만 있고 껍질이 없는 과일과 같아서 금방 상하고 오염되기 마련입니다. 자, 이제 형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법륜 스님이 늘 말하지요? 제사는 죽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산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고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49제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내는 형식을 취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의 슬픔과 죄책감을 털어내고 평온을 찾기 위한 수행의 과정입니다. 이 형식을 지내면서 부모님이 극락에 가셨구나 하고 내 마음이 편해지면 그 형식은 아주 좋은 도구가 된 겁니다. 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음식 장만이 힘들다 하며 억지로 형식을 따지면 그건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이때는 형식을 간소하게 줄여야 합니다. 형식을 너무 무시해서 예의 없는 사람이 되지도 말고 형식에 갇혀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노예가 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임영웅 씨가 뺨에 남은 흉터를 보고 내 얼굴에 나이키가 있다고 웃었던 것을 떠올려 보세요. 얼굴의 완벽한 형태라는 형식을 따졌다면 그는 평생 불행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흉터라는 형식을 승리의 문장이라는 마음의 본질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중 앞에 설 때는 가장 깔끔하고 단정한 형식을 갖추지요. 자기가 편하고 싶다고 무대 위에서 대충 입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형식을 가볍게 하고 남을 대할 때는 형식을 정중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의 길입니다. 결국 인생의 주인으로 산다는 건 마음과 형식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예술가와 같습니다. 인생은 의미를 찾는 게임이 아니라 그냥 주어졌기에 감사하게 살아보는 소풍이라고 했지요. 소풍 온 나그네가 짐이 너무 많으면 구경을 못하고 짐이 하나도 없으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짐, 즉 나를 보호하고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형식을 갖추되 그 무게에 눌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고맙다는 마음만 품지 말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형식을 갖추시고 미안하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정중한 사과라는 형식을 취해보세요. 그러면서도 남들이 정해놓은 거창한 격식이나 체면 때문에 여러분의 본질적인 행복을 깎아먹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세요. 임영웅 씨가 보여준 그 세심한 배려의 형식들이 결국 그의 진심을 황금처럼 빛나게 했듯이 여러분의 진심도 아름다운 형식을 잇고 세상에 널리 퍼지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되 형식에 매이지 않고 형식을 갖추되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덧 한편이 고귀한 노래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가볍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이미 형식을 넘어선 위대한 생명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예쁜 그릇 하나를 정성껏 빚어보시길 바랍니다.